혐오로 몰아가는 방송 언론과 페미 여성계 용언원들 즉각 해산하라. 무조건적 편향 왜곡 보도 방송 즉시 시정하라. 인천 여살인에 침묵하던 페미 메간, 왁심상 단순 강도 살인에는 외현몰이 부판입니까? 여성 혐오로 사기치는 페미 메간은 이미 범죄 집단입니다. 즉시 국민 앞에 석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저는 안티페미니즘 협회 대표입니다. 지난주 여기 강남역에서 여성 혐오 규탄 시위가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혐오와 상관이 없는 주제, 표현들까지 여성 혐오로 몰아가고 있으며 여성이란 이유로 온갖 특혜를 다 받는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인권을 가장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무조건 남성들을 가해자, 여성 사회적 약자라는 이분법 논리에 근거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장악해온 언론 포털 매스컴을 통하여 사실 왜곡으로 국민 간의 성별 갈등을 양산시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양성평등을 빙자하여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벌여온 이들의 행태를 신랄히 비판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호소하고자 이 집회를 기획하여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첫째, 일방적 여성 혐오 낙인 찍기와 여혐 반대를 빙자한 남성 혐오 즉각 중단하십시오. 1년 3개월 전 강남역 묻지마 화장실 살인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여혐이 아닌 정신질환이 걸린 조현병 환자의 판결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성계는 이를 계속 여성 혐오 프레임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선동하여 얼마 전 1주년 행사까지 벌였습니다. 심지어 경찰, 프로파일러 등의 전문가 집단이 여러 번 여성 혐오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조건 막무가내였습니다. 반면 인천 여아를 유괴에다 무참히 살해한 천인공노할 범행은 정신병으로 몰아가며 이 사건은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지나가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이 여성을 죽이면 여성 혐오고 여성이 여성을 죽이면 그저 단순 살인이 되어버리는 이중잣대의 전형,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이번 왁싱샵 단순 강도범까지 여성 혐오로 몰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러운 노릇입니다. 혐오란 어떤 대상에 대한 극심한 증오심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 혐오라는 예시를 보면 극심한 증오심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며 특히 단순히 여성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것으로 혐오라고 하는 식으로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 페미니즘 정책을 비판했다고 여혐, 모 커피숍에서 군인들에게 무료로 커피 제공했다고 여성 혐오, 같은 국민인 여성들도 여성 병역 적절히 이행하고 같이 권리 행사하자고 해도 여성 혐오, 단순 강도범도 여혐, 여친이 써준 도시락이라는 광고 문구마저 여성 혐오라며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만물 여혐의 법칙이란 조롱어가 나올 정도이겠습니까? 이런 여성 혐오 낙인 찍기를 하는 건 비단 여초 커뮤니티와 메갈 워마드 같은 남혐단체가 대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혐오를 반대하고 혐오를 혐오한다는 미러링이란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서 한국 남성들 전체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마저 애비충 순국 선열 열사를 비롯한 6.25 참전 용사들과 천안함 사건 장병들에게까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한국의 페미 여성계에서는 정치권들과 결탁하여 직간접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모 정치권의 여성계 당원과 몇몇 진보 언론들은 이들에 편성하여 여성 혐오 무차별 낙인 찍기와 남성 혐오를 조장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엔 남자로 태어나세요 라는 포스팅과 정책으로 그들에게 동조하려고 하는 현 정권도 있습니다. 남성임을 이용하여 남혐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범페미니스트 연합의 여성 혐오 낙인 찍기와 극단적 여성 이기주의에 근거한 남성 혐오를 비판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한국의 여성계는 이미 장악한 방송과 언론을 통해 남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연약한 여성들을 괴롭힌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숱하게 내보냈습니다. 여성부와 국민 혈세로 움직이는 거의 500개 페미 단체들 그리고 여성 학계들은 온 매스컴을 장악해서 남성들을 매도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따로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한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곧바로 사회적 약자 공식을 앞세워 정책으로 나타나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잘 모르는 국민들이 여기에 다 세뇌된다는 것입니다. 언론만 보고 있으니까요. 학부모들까지 찬성하는 남교사 할당제, 이거는 맹목적 사회적 약자란 모순을 앞세워서 페미 단체들이 반대하고 일부 여교사들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할당제는 맹목적 사회적 약자니까 시행해야 한다 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자니까 여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봤다 라고 생각해서 헌법적 정신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금 개판된다면 이 사회가 과연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여성계는 진정한 성평등을 추구하는 국민들을 여성 혐오자 원자로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매도하면서 이혼 증가,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이성 간 혐오, 피해의식 확산 등을 유도하고 부추겨 서로 갈등을 유발해 왔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아십니까? 이거 80%가 행동 통제 범죄입니다. 이 행동 통제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남녀 연인 간에 벌어지는 소소한 간섭, 통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과연 남녀 통틀어 남성만 행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페미단체와 언론에서는 마치 남성의 80%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뉘앙스를 풍기며 국민의 눈걷기를 기만하고 현 정권은 이를 대서특필해서 100대 국정과제의 현안으로 삼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페미 여성계의 치마폭에 놀아나 여성 혐오를 빙자한 남혐도 모자라 남혐을 정책 과제로까지 삼는 게 현 대한민국의 주소입니다. 이런 호도되고 날조된 여혐머리를 부각시켜 이제는 아예 페미니즘만 비판해도 여성 혐오로 몰아 처벌한다는 젠더 폭력법까지 내년에 만든다고 하는데, 이 젠더 폭력법이 말입니다, 다른 이름이 여성 혐오 방지법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양성간을 위한 젠더 폭력법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주 시위에서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여성만 범죄 피해를 당한다는 왜곡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위의 주장과 자유는 존재해야 하지만 그것을 취재하는 언론은 중립과 팩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범죄 피해가
여성보다 2배가 높음에도 이러한 사실 자료를 적기보다는 일방적 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 방송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안티페미협회 오늘 페미 여성계는 여성 여협 사기극 중단하라 이런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동기와 계기를 좀 더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티페미협회 대표입니다. 페미니즘 자체가 양성평등에서 벗어나서 책임과 의무는 남성들에게 떠넘기면서 권리와 혜택만 누리고,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이행한 사람들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성과 남성을 전혀 다른 이중잣대적 논리로 분류해서 과거에 여성들이 손해봤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약자라는 인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차별받았다는 근거도 모호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양성평등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땀과 노력을 안 기울이고 의석수를 활동하는 여성 할당제라든지 각종 오만가지 여성 편향적인 정책들, 그리고 이번에 6.25 참전용사 비판한 갓건배 사건이나 또 그냥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판결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 판결이 잘못됐다면 하겠지만 분명히 정신질환자가 그 여성을 그냥 살해한 사건이거든요. 그냥 단순 살해범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혐오와 페미니즘 혐오는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집회 사회를 맡게 된 안티페미협회 총무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온갖 남성 혐오 멸시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메갈리아 워마드의 한남 흉글을 수십 차례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책상에 여성시대에서 만든 남성 비하 포스터를 떡하니 붙여놓아서 인상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가치관과 인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립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근데 이 교사는 메갈리아 워마드 같은 극단주의 남연 사이트의 사상에 동조하고 아직 미성숙한 초등학생들한테까지 막무가내로 주입시킨다면 이거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사기극을, 여혐 사기극을 조기 교육시키는데 이게 북한의 김일성 숭배 사상이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부안의 한 여중의 교사가 성추행 누명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중생이 성추행 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한 남자 교사가 자살을 하였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상황이 경미하고 죄가 없어서 곧바로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진술만 듣고 무리한 감사로 혐의가 없음에도 이 교사는 계속 성추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교사는 억울한 심정과 순식간에 성범죄들을 벌린 우울감, 그리고 교사로또 훼손된 명예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비극이고 이런. 제자들이 교사는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이미 페미니즘 세력이 잠식한 전북교육청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람을 무고로 죽여놓고서는 사과 한마디 없는 페미 여성계, 정말 문제 많지 않습니까? 만약 반대로 여자 교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성단체와 여성계는 페미사이드 내 여혐살인을 하면서 온갖 재발 방지 발언, 여성 혐오로 몰아가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언론을 선동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 피해자가 성범죄 무고죄를 이렇게 많이 당하는데도
성범죄 무고죄를 폐지하려는 게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의 실태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남성혐오 BJ 갓건배에 대한 비판입니다. 갓건배는 오버워치 방송을 하면서 미러링이나 면목하에 남성 유저들한테 먼저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성희롱, 폭언, 모욕, 남성 혐오 발언 등 사이버 폭력을 일삼해온 남성 혐오 BJ입니다. 갓건배는 6.25 전사자 비하 키 작은 남자는 다 죽어야 된다는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를 본 남성 BJ들이 갓건배를 추적하자며 나섰는데 언론에서는 막말과 남용 발언을 일삼는 갓건배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잘못이 없고 앞서서 남용을 정당화시켰고 갓건배가 피해자라며 과거에 이런 만행들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옹호와 지지만을 보면서 편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입니다. 그리고 남성 BJ의 협박을 성폭행인의 살인미순의 모욕인의 명예훼손 그리고 여성 혐오까지 온갖 제명을 다 씌우면서 범죄자로 몰아갔지만 정작 갓건배의 남성 혐오 행태에 대한 비판 기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갓건배가 먼저 신태일 집에 방화하겠다, 신태일 아버지를 살해하겠다라는 협박을 먼저 했지만 언론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남성 BJ들의 협박 행동만 문제 삼는 이중성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8월 11일에 한 여성단체는 이 사건은 형사적 판단 때문에 5만원 범칙금을 부과한 것을 살인미수에 해당되지 않는데 5만원을 부과한 것을 마치 경찰이 여성을 혐오해서 여성의 목숨을 경시해서 5만원 범칙금 정도로 봐준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며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갓건배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남현 BJ, 갓건배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남성 혐오 발언, 모욕 행위를 뻔히 보고도 갓건배를 신대치며 급급한 언론과 여성단체, 그리고 갓건배의 반감을 가진 남성들은 무조건적 여성 혐오, 범죄자로 매도하기. 정말 우리나라 페미니즘 썩 빠졌지 않습니까? 정말 문제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성 이기주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왜곡 조작 보도하는 언론들의 현실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한국의 페미니즘 여성단체는 선량한 시민들까지 잘못된 오염된 페미니즘을 강제로 주입시켜서 성차별 피해의식을 확산시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심지어 남성들이 여성을 괴롭힌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로 놓였고 한 전문가는 남성 차별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남성들이 이런 차별을 호소하면 페미니스트는 여권 신장의 위기를 느낀 남자들이 인정욕구와 좌절감에 시달린다면서 그 분노를 여자에게 표출하고 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연구를 보도하고 남성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여염충, 찌질이, 일배충 등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왜 여성 차별을 주장하면 페미니즘이고 남성 차별을 주장하면 여성 혐오자, 한남충으로 매도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117위, 임금격차 1위, 유리천장 1위, 가사분담 꼴찌, 성범죄 1위라는 조작 통계를 가져와서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대중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어떻게 이슬람보다 여성 인권이 낮고 인도, 필리핀 같은 나라보다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미 정치 세력화를 잇고 세금을 지원받는 거대한 여성계와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는 진정한 성평등을 추구하는 국민들을 여성 혐오자, 찌질이로 매도하며 언론과 매스컴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인터넷 남녀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에 국회의원들까지 합세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그리고 남성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완전히 억압하고 사회 낙오자로 매도하기 위해서 젠더폭력 방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이 젠더폭력 방지법은 페미니즘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도 형사처벌하겠다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정신을 위배한 그런 악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는
이미 성평등을 넘어 역차별 시대까지 왔는데 여성가족부 강화에다가 대통령 직속 성평등기까지 만들어서 남성 차별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이 아니고 여성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남녀 분쟁을 부추겨 정치 권력만을 도모하는 반인륜적인 파시즘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옹호 아래 브레이크 없는 여성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온갖 여성 전용,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까지 정치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 출판, 심지어 일상 곳곳까지 여성 이기주의를 장악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날조와 왜곡, 선동과 기만으로 국민 열세를 탕진해 사회부조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여성을 팔고 남성 차별을 자행하고 남성 비하를 서슴지 않고 남성 혐오를 정당화시키며 남녀 갈등을 부추겨서 극단적으로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 여성 이기주의 사상일 뿐입니다. 사회 부조리와 저희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성을 갖다 혐오하자, 여성을 갖다 찍어 누르자, 여성을 갖다 좁혀자,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남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남성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 이것입니다. 분명히 남성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 대해서 희생을 해야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계는 삐뚤어진 이중잣대를 가지고 남성들이 희생해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이 이렇기 때문에 군 가산점 같은 제도를 갖다가 부활시키자고 얘기했을 때 남자들 니들은 수혜자인데 왜 어째서 군 가산점을 달라고 하느냐, 이건 성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남성들이 겪는 아버지들의 문제, 남성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분석하고 공감하고 그들이 말하는 진짜 제대로 된 젠더 감수성을 발휘해줬다면 우리들 사실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왔고, 지금 이 피켓에서 보면 알다시피 남성들이 어떤 발언을 하던 간에 너희들은 여혐이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자빠졌습니다. 이게 민주사회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해 일어났었던 강남역 살인 사건의 페미니스트들의 논리가 남자는 모두 잠재적 가해자다, 잠재적 범죄자다, 따라서 반성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왜 그 논리가 맞지 않는지, 그리고 두 번째, 남성들을 위한 목소리, 어떤 목소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여자를 죽여온 것이 아니라 보호해왔다. 지난해 강남역 살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성계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사회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사회가 남성 우위 사회였기 때문에, 즉 성차별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는 여성을 죽이거나 폭행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요? 사실은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전통사회는 오히려 남자가 강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갖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해왔습니다. 힘없는 여자를 폭행하는 남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격차가 극심했다고 잘 알려진 조선시대 잘 아시죠? 이 사회에서마저도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법으로 규제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857년 인도에서 세포의 항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남성들을 선동했던 문구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영국의 여성들이 위협받고 있다, 너희 남자들이 나가 그들을 보호해라 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었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남성이 폭력을 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사도적 정신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여성을 보호해주고 배려하며 지켜줄 수 있는 남자다움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성들은 전통사회에서 남성들의 강건한 물리력에 의해 죽어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보호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을 보호하라고 교육받고 사회와 가정을 거친 일반 남성들과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게 과연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불거진 왁싱샵 살인사건은 모두 성차별과는 무관합니다. 성차별과는 무관하고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반 남성들에게 잠재적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며 반성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애만 남자들 보고 반성하라고 말하는데 정작 반성해야 할 것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남성에 대한 적개심을 땔감으로 이용해 먹는 페미니스트들의 썩어빠진 태도일 것입니다. 여성계는 반성하십시오. 두 번째,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남성이다. 무슨 소린지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앞서 전통사회에서 남성의 물리력은 여성을 보호하도록 장려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성들은 목숨을 걸고서 여성들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설령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대부분의 사망자는 남성들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는 다름 아니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자들이 대신해서 물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녀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왜 있습니까? 군대가 남자들을 정장터에 끌고 나갈 때 그들을 희생시키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성들을 비롯한 약자들과 사회 구성원을 니들 남자들이 보호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성들은 이러한 명분 속에 소모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남자들 자신은 어땠습니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까? 남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남자는 오로지 죽음을 바침으로써 영웅이 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했을 때 겁쟁이라는 낙인 찍기와 멸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여성을 비롯한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남성이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남성이 생계 부양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회는 가차없이 남성들을 버려왔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실직자와 비례해서 늘어나는 노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남성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용노동청이 매번 조사한 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90% 이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들, 남성들입니다. 요즘은 여성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남성의 성역할이 시사적 역할, 즉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군함도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시절 그 지옥같은 불구덩이에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 그 시대의 남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그 시대의 남성들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것을 남자들이 겪어야 했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저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문제라고 넘어갈 뿐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남성들의 희생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어째 비단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해마다 정책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여성 보호 정책들은 각종 할당제를 비롯해서 쓸데없는 여성 도서관까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작 이렇게 시사적 역할에 소모되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성들을 위한 보호 정책은 왜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여성계는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젠더 감수성을 남자들에게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남성들에 대한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성평등을 원합니다. 네,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하실 거라 믿고, 네, 저희들은 여성 혐오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성 혐오가 아닌, 네, 여성 인권 챙기는 것도 그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왜
남성 인권은 왜 무시하는 것입니까? 네. 여성 인권 챙기는 거 좋은데 남성 인권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성 혐오도 나쁘지만 남성 혐오도 나쁘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티페미니즘 협회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서 잘못된 인식과 부조리를 정화시키고 잘못된 정책, 제도, 법 한쪽으로 한쪽 성에 기운 편향된 인식을 바꾸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미 여성기야, 태미 여성기, 여성혐오, 마녀사냥 즉각 중단하라. 중단! 남성 차별과 사회부조리 양산하며 극단적 페미니즘 정책 즉각 철회시켜라. 철회하라! 여성 차별을 주장하면 페미니즘이고 남성 차별을 주장하면 여성혐오, 이색이라는 이중잣대 즉각 중단하라. 중단! 다른 나라는 페미니즘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입방하려고 젠더폭력 방지법 발의한 정부는 즉각 작성하라. 각성하라! 성범죄 보호죄가 지정되는 위반하게 성범죄 보호법 폐지하라는 부정행위 즉각 중단하라. 중단! 페미니즘은 양성평등 사상이 아니고 여성 불만이든 남성 혐오 사상일 뿐이다. 정부는 페미니즘 정치 즉각 중단하라. 중단! 여성단체의 매스컴, 언론 장악에 의한 여성 평가 왜곡 보도 그리고 남성 혐오적 페미니즘 공교육 즉각 중단하라. 중단!